안녕하세요. 지금은 스킨케어 단계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선크림까지도 마친 상태입니다. 슬슬 베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요 BDL V3 엑스퍼트 컨실러 다크서클부터 살짝살짝 가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이나 가리고 싶은 곳들을 가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 이쪽에 상처가 조금 흉터라고 해야 되나?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성인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24살 때인가 5살 때 성인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사춘기 때 나오는 여드름은 전혀 안 나고 갑자기 성인이 돼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짜기 시작했어요. 짰는데 짠 거는 뭐 어떻게든 이제 제가 짜는 방법을 알아서 짜긴 했는데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여기에 살짝 상처가 아니라 흉터 같은 게 남게 됐어요. 뭐라 해야 되지? 노르스름한 갈색빛 나는 그런 흉터들이 조금 남아서 항상 이렇게 컨실러로 가려주거나 그래야 돼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화장을 하고 싶어서 퍼프를 이용해서 한번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퍼프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위생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이 BDL 팩트를 사용해서 오늘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립밤을 입술에다가 한번 듬뿍 발라놔 줄게요. 쿠션으로 얼굴 전체를 한 콕, 두 콕, 세 콕, 네 콕.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펴바를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지 한 곳에 뭉치지 않고 잘 균형적으로 잘 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혹시 로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로푸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흔히 말하는 베지테리안, 비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푸드라고 해가지고 뭔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오늘 그 로푸드라는 음식을 배우러 가요. 이렇게 저는 팩트를 바를 때 최대한 안쪽에부터 발라요. 이렇게 들어와서 안쪽부터 바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좀 이렇게 퍼프가 좀 크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최대한 안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은 장량으로 이렇게 옆에를 발라줘요. 이런 식으로. 쓸어준다고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쓸어줍니다. 그래야지 조금 나중에 이제 윤곽을 해줄 때 더 막 진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윤곽을 조금 덜하게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 살짝만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팩트까지 마무리했고요. 엑스퍼트 컨실러 VD의 02번으로 더 가려줍니다. 다크서클이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들, 아직 덜 가려진 것 같은 잡티들을 조금씩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살짝 주고 싶은 부분들 퍼프로 두들겨줍니다. 벌써 콧대가 많이 생긴 것 같네요. 저 이제 이걸 뗄게요. 왜냐면은 아니면 머리가 너무 많이 눌려요. 아이님이 아이마트 스탬프 블러셔 03번으로 사용해서 이거는 진짜 부드럽게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여기에 발라놓았던 팩트나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톡톡톡톡톡톡 천천히 두들겨야 돼요. 힘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된답니다. 이거
저는 처음에 이거 사용하는 팁을 몰라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세게 했었어요. 엄청 막 이렇게 퉁퉁퉁퉁 엄청 세게 두들겼는데 계속 이런 파운데이션 바른 데가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힘 조절을 엄청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두들겨줍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잘 발리고 너무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크림 타입 블러셔를 원래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사용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요. 페리페라 스피디 아이브로우 우드 펜슬 2호 그레이 브라운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볼게요. 로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로푸드는 로랑 푸드랑 합쳐진 날것, 생것으로 요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눈썹까지 이렇게 마친 상태예요. 이제 바비 브라운 골든 라이트 1번 브론징 파우더로 윤곽을 줄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이게 점점 미국에서 활발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요리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45도 이하로 요리를 하는 건데요. 야채, 과일, 견과류를 조리한 생채식을 의미해요. 항상 쓰는 프라이머 쓰겠습니다. 어반 디케이. 이제 아이로는 토니모리 아이톤 싱글 섀도우 M5 티로즈를 사용할게요.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로푸드 같은 경우는 열량은 낮고 영양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눈 화장을 마무리 지을게요. 토니모리 아이톤 싱글 섀도우 티로즈를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발라줘요. 정말 거의 위로 간다 할 정도로. 그리고 눈 아래에다가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어반 디케이 프릴러 아이섀도우로 쌍꺼풀 라인까지는 발라줘요. 그리고 역시나 아래에다가 살짝.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딥리 데이싱 맥 제품을 사용해서 살짝 눈꼬리 부분에 발라줘요.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글리터 달콤한 봄 햇살을 사용해서 눈두덩이에다가 이 쌍꺼풀 라인에다가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올릴게요. 속눈썹까지 이렇게 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속눈썹 고데기를 해줄 겁니다. 몇 초를 잠깐 기다렸다는 게 나아요. 저희가 머리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고선 한 3초 있다가 놓잖아요. 그래야지 머리 볼륨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속눈썹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몇 초 있다가 좀 식을 때 두면은 훨씬 더 잘 올라가 있어요. 속눈썹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화장 다 마쳤고 립만 바를 건데요. 사실 요새 가을이고 좀 날씨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따뜻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 계절이라서 좀 쨍한 립스틱을 안 바르고 있었어요, 항상. 네, 오늘은 너무 바르고 싶어요. 진짜 오랜만에 너무 바르고 싶어가지고 좀 쨍한 발색이 되는 걸 가져왔어요. 이거는 조조 아르마니의 립 마에스트로 402호 발라보도록 할까요? 오늘 사실 립에 포인트를 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화장을 좀 연하게 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쨍한 립스틱을 발랐어요.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이 립스틱 진짜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402호. 그리고 이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사용하고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색상을 사용했는지. 친구들 중에서 구매하려고 사진 찍어서 저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립스틱은 굉장히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립스틱 중 하나. 발색이 너무너무 예쁘고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치아에 가끔씩 색칠이 될 때가 있어요. 조심히 발라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항상 거울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화장은 여기까지
급살에 걸렸어요. 아래에다가 한번 조금만 아까 발랐던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글리터 달콤 봄 햇살을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브러쉬 같은 걸 잘 사용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피부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피부인데 브러쉬로 막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막 울퉁불퉁 뭐가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이제 새 거에서 쓰거나 이게 세척을 해서 쓴다 해도 조금 예민한 피부여서 그런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해요. 저는 좀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나름 손가락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화장은 진짜 이제 마무리했고요. 제가 오늘 렌즈 낀 거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 렌즈를 꼈습니다. 오늘 사용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스페니쉬 원데이 브라운을 사용했고요. 오렌즈 거예요. 오늘 화장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로푸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로푸드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로푸드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로푸드는 조리 시 불이나 가스 등 다른 조리법에 비해 에너지 절약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리법에 비해 식용유 같은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유로 인한 수질 오염이나 토지 오염을 줄이게 돼서 환경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로푸드는 되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환경에. 더 이상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푸드의 비중을 살짝 좀 더 높이고 저희가 고기는 완전하게 줄일 수 없다 혹은 이제 완전히 줄인다거나 아예 저희 식단에서 뺀다거나 비건으로 가기는 사실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람마다 이제 먹는 게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 고기를 아예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기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고기를 아예 못 먹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푸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면은 저희 생활에도 굉장한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정보를 드리게 됐어요. 저희 로푸드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새롭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로푸드를 한번 만들러 가볼 건데 이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 귀고리로 마무리를 할게요. 귀고리를 항상 끼는데 귀고리까지 하는 거를 항상 영상에 찍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영상에 꼭 넣겠어. 귀고리 쓰는 거를. 이렇게 귀고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끝! 미용실 측에서 머리에다 한동안 고데기 같은 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머리가 많이 상한 상태여서 고데기는 피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항상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교육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맞아요. 아가베 시럽도 조금 피실 넣고 여기요? 네, 넣으세요. 그러면 밥만 넣고 뭐 아가베 그래서 돌려보고 생각보다 잠시만요. 물을 조금 이렇게 넣고 냄새 좋다. 여성원들한테 이 정도 단맛이 되겠니? 하고 물어보세요. 아, 조금씩. 같은데? 다 우리 색깔 아니 조금씩 나눠주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눌러서 좀 더 달아야 돼 여기는.
계속 나와요, 계속. 사고점 올라서 맞춰줘. 맞아. 완전히 또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있나 봐요. 나는 모자란 줄 몰라. 사과 할 거예요. 사과 밑에 부분. 좋아요.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제가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을게요. 조심히. 저는 풀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급해. 동그랗게 뭉쳐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뭉쳐지면 된다. 크림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제작쌤 여기 크림 있어. 레미 거는 되게 화질이 인터넷 방송 진짜 진짜. 라이브 방송 그레이즈 맞아 맞아 맞아. 서울 여기 정말 어떤 거는 카메라 대신 저거 산다고. 김이 사요. 잘 먹었어요. 중간에 너무 살짝 잘한 거 꼬수는 완전 잘 이대로 꼬 알고 안 되지. 우리 이것도 발라야 되죠. 한 번 더. 아, 제가 주세요. 제가 주세요. 저희 주세요. 이거는 안 먹어요. 패키지 할까요? 근데 이거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아 우리? 뭐 저거 뭐? 레미 씨 여기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또 뭐 할까요? 엽록소가 거의 없는 채소거든요. 배춧가라서 엽소가 거의 없어요. 진한 채소일수록. 네. 그래서 약간 진한 채소일수록. 아 대박. 맛있겠다. 제가 꺼드릴까요? 나도 다이아 이거 무조건 먹을 거야. 정확한 배분 뭐? 아니야, 쏟아. 아, 그건 안 된다. 야 오늘 맞아 약간 여기지. 여긴 크랜베리가. 크림베리 빨리 다 쓰셨어요? 다 쓰셨나요? 더 드릴까요? 조금만 더 드려요. 아, 이쁘다. 그 얘기를 나만 들은 거 아니지? 서로 다 모을게요. 아, 이게 너무 웃겨. 맛있어. 그 뭐지? 저희 넣은 거 뭐죠? 단맛 나는 거? 배추야자. 맛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봐봐요. 설탕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몇 입 못 먹는 거 같아요. 되게 꾸덕해갖고 바나나 얼마나 필요해? 조금 맛있을 것 같아. 나랑 벌써 생겼던 거 같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로푸드 쿠킹 클래스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다시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제가 간단히 오늘 시작할 때는 사실 로푸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상태고 알아본 내용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클래스를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또 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쿠킹 클래스, 로푸드에 대한 쿠킹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같이 공유를 드리자면은 오늘 강사님께서 셰프님 로푸드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로푸드에 대한 장점은 3가지 도구만 있어도 요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램 수, 계량 등등 취향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들은 푸드 프로세서, 그건 다지기용이고요. 믹서기, 그리고 건조기가 있으면은 로우 푸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은 생일 때와 조릴 때 식이섬유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와 조릴 때 식이섬유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도 다르다는 점. 만약에 내가 이런 식이섬유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조리를 해야 되고 저런 식이섬유가 필요하다 생각될 때면 생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간혹 로푸드만 먹으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로우푸드 다이어트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같이 섭취를 해줘야 이제 밸런스가 좀 유지가 돼요. 처음부터 비건이셨던 분들은 로우푸드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의 밸런스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비건에 대한 지식이나 로우푸드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덜 있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주기 위해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푸드라는 거는 365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다이어트를 짜서 그거에 맞게 로우푸드를 먹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셨어요. 로우푸드의 장점 중 하나는 밀가루 대신 견과류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견과류를 푸드 프로세서로 갈아서 그거를 밀가루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중에 파는 견과류는 대부분 조리가 되어 있는 견과류예요. 그래서 생 견과류를 사용하셔야 돼요. 생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시게 되는 경우에 알러지 반응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 견과류를 구매하신 다음에 조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리 과정 중에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알러지나 소화 불량 단점을 줄이기 위해 정수기 물로 10시간을 담가뒀다가 불려줘야 돼요. 이렇게 담가주면은 그런 과정에서 칼로리도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고요. 10시간 불려준 다음에 그거를 건조기에다가 넣어서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50도 이하에 항상 조리를 해야 돼요. 50도 이상으로 올리면은 로우푸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50도 이하를 유지하는 이유는 50도 이하로 요리했을 때는 생채소의 효소가 유지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생 견과류는 사실 시중에서나 인터넷으로도 조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쳐보시면은 생 견과류를 파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파는 견과류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긴 해요. 하지만 로우푸드의 의미는 생을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생 견과류를 안 사용하고 그냥 일반 견과류를 사용하게 되면 영양소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맛도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생 견과류를 추천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조기가 없으신 분들은 채망에다가 통풍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로푸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런 이유가 로푸드는 많이 못 먹게 돼요, 사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먹는 대신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오늘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디저트를 만들게 됐는데요. 디저트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음식을 먹고 나서 디저트를 먹게 되면 그게 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도 찌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사실 디저트를 먹을
필요는 없는데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클래스는 디저트 로우푸드로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반 디저트 대신 로우푸드 디저트를 먹게 되면은 저희 만족감도 채우고 다이어트도 동시에 되고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로우푸드를 디저트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배운 디저트 중에 스무디가 있었거든요. 강사님이 스무디와 착즙의 차이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착즙은 디톡스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흡수가 잘 됩니다. 왜냐면은 그 과일에 착즙만 빼는 거기 때문에 생 주스만 빼는 거기 때문에 디톡스가 굉장히 잘 되고 흡수가 몸에서 잘 되는 거고요. 스무디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과일을 물을 넣고 갈기 때문에 거기에 껍질이나 이런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스무디는 소식하려고 할 때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착즙도 먹고 싶고 스무디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착즙 주스, 스무디, 음식 이런 식으로 드시게 되면은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다녀왔던 쿠킹 클래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로우푸드에 대한 지식도 조금 더 쌓게 됐고 이런 요리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배워와서 너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